또 만나 뵙습니다. 예. 그래도 궁금한 건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오전에 제가 우리 기존의 소각장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 우리 전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 언제쯤 되면은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2014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년 되면은 50톤 규모의 어떤 소각장을 돌릴 수 있는 정상 물량이 나오겠습니까? 예, 저희들 연속 가동하기 위해서 현재 최소 35톤이 돼야 되는데 2014년 돼야 하루에 한 39톤이 발생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8년도부터 지금 8년도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008년도. 예. 그럼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업무 보고 때 국장께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법이 사실은 정리되기 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8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13년까지 그러니까 14년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매년 2억 내지 3억씩 맞습니다. 예. 그 유지가 나가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사건 또는 건축물이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AS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8년에 그렇게 완공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토목 부분이라든가 전기 설비라든가 기존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AS 기간이 아마 다 끝난 것들로 들으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14년 돼가지고 정상 가동될 때 한 번도 가동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정상 가동도 못한 채 이렇게 AS 기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돼가지고 정상 가동하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소한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하면서 그 테스트 부분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잘 관리를 하고 이제 있다고 보고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우리가 정상 가동할 때 그때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아, 우리 자체 예산이. 그러면은 참 이 부분이 정말 참 안타깝다, 그쵸? 그렇습니다. 매년 2, 3억씩.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난해 2억 9천인가? 또 그 지난해에는 3억 천인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맞습니다. 또 물가가 상승되고 임금이 또 올라가고 하면서 매년 예산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가동도 한 번 하지도 못한 채 AS 기간은 끝났고.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 AS 부담을 물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정상 가동될 시점에 부터 다시 어떤 가장 중요 어떤 시설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가동 한 번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정상 가동될 시점에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어떤 일정 부분의 AS를 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통상적인 관리는 없습니까? 그런 관리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계속적인 점검 또 뭐라 그럽니까 시범운전 이런 것들은 물론 하지만 정상 물량이 들어가고 가동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각 시설이라는 것이 어쨌든 다른 시설하고는 틀려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또는 시설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소각시설 특유의 어떤 그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부분 이게 벌써 8년부터 14년까지는 벌써 우리가 7, 8년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이건 노후화 아닌 노후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여러 번 지적도 계셨고 또 우리 BDI하고 그 운영 방안도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최종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되면 이걸 매각 처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BDI에서 최종 연구한 결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2014년부터 가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요거 시설 건립 비용이 거의 500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11억이었습니다. 311억입니까? 예. 하수 처리장하고 합쳐서 500원. 예. 그랬군요. 만약 매각 처리를 한다면 민간업체가 이 소각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 볼 때는 뭐 이걸 2014년도에 정상 가동하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전을 하면 왜냐하면 기계를 예. 돌리면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근데 운전을 하면은 네.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뭐 한 2, 3억 듭니다만은 운전을 할 경우에는 연간 한 7억 이상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돌리기도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좀 방향을 좀 찾아서 시설도 살리고 또 어떤 재정 손실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BDI하고 저희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 상당히 참 난감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RDF 쪽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예. 그 우리 그 RDF 제가 이것도 이제 서면 답변 예. 이하면은 그 전처리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소각제 발생 예. 그 처리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서면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900톤 물량이 들어갈 경우에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보면은 유기물이라든가 또는 불연성 어떤 물질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소각하고 남은 소각제, 소각제가 36톤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합치니까 총 298.74톤이 사실은 잔재물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것들은 결국 매립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맨 처음에 이 RDF를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했지만 그 중에 또 이 RDF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매립장 건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여기서 그 매립장으로 갈 물건 그 어떤 물량을 전처리 해버리면 전처리해서 연료화를 하면 매립장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현재 그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한 300톤 조금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RDF가 돌아가도 결국은 300톤 가까운 그 물량이 매립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립장 수명 연장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소각 처리하지 않고 이제 매립되고 있는 부분을 소각 처리함으로써 감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량화 이루어지는 만큼 이제 매립장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였는데 실제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그 매립장에 300몇 톤이 들어가는 다시 이 RDF 처리장으로 갔는데 생산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RDF 생산장 자체에서 남는 물질이 약 300톤이 매립장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300톤 하면 결국은 매립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잔재물, 폐목지 이런 부분들이 RDF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 소각으로 인한 연소로 인한 잔재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까지는 이제 매립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RDF 시스를 활용함에 따라서 잔존 잔유물이 저희들이 한 실질적으로 이제 한 10%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운대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하고 다대 소각장 같은 경우에 일단 다른 어떤 잔재물 없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선별하지 않고 몽땅 태우다 보니까 몽땅 태우다 보니까 다른 잔재물은 남지 않고 바닥재만 남거든요. 타고 나면. 근데 그 바닥재 비율이 전체 한 15%에서 18%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용량이 보통 160 우리가 그 다대 같은 경우 160톤 그다음에 해운대는 두 개 합쳐서 340톤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바닥재만 남는데 보면은
한 곳에서 한 30톤 왔다 갔다 하는 바닥재가 남거든요. 예. 그 이외 잔재물은 남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물들, 그거는 매립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RDF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각재뿐만이 아니고, 불연성 물질이라든가, 또 그 뭡니까? 그 유기물, 이런 것들은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뭐 300톤이 물론 그 매립장으로부터 이쪽으로 와서 전철이 처리된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유기물이나 불연성 물질들이 되돌아가는 어떤 부분에 봐서 물론 같은 게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양적으로 볼 때 결국 매립장에 또 300톤이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과정을 거치면은 당연히 그건 최적이 뭐 10%나 15%까지 감량되는 건 그거는 뭐 가능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만큼 그 매립해야 할 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소 과정 거쳐서 나오는 소각재는 36톤입니다. 근데 이제 유기물이나 그 불연성 물질은 연소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시 매립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서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근데 서면 답변에 그렇게 나와요. 연소를 하든 하지 않든 그 부분은 원래 매립되도록 되어 있는 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매립장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왔다면 매립돼야 될 물질들이 이쪽으로 왔다면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설명을 제가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립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폐기물은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돌아가는 이 반입물 요거는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됩니까? 생활 폐기물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제 RDF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까지 그 교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DF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활 폐기물인데 RDF 사업장에서 잔재물로 남아서 들어오는 방금 말씀드린 298.73톤인가? 그거는 생활 폐기물입니까? 사업장 폐기물입니까? RDF 사업장은 사업장이잖아요. 어떻게 분류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민간업체가 어쨌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생곡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지. 그렇죠. 그게 생활 쓰레기냐 사업장 폐기물이냐 하는 그런 구분보다도 그 소각 잔재물은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소각 잔재물은 그런데 제 말은 그게 유기물이나 불연성 물질 이런 물질들이 같이 매립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요거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립을 할 때 무상이죠. 무상으로 매립하도록 무상으로. 이게 어째서 무상으로 매립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폐기물 관리법 그 관리소에 실제로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여기 이제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협약에 진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그 포스코에 우리가 그 연료 뭡니까 그 폐기물을 전체에 하라고 맡길 때 우리가 수수료를 4만 얼마 톤당 4만 얼마 4만 8천 원입니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긴 물건이 처리가 안 되고 매립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게 이제 협약할 당시에 우리 피맥에서 이제 그 충분히 검토된 문제인데 이제 그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 과정에 그런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면 자연히 처리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매립장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면 단가가 그렇게 낮아지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900톤 규모가 물론 900톤 다가 지금 우리가 뭐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가가지고 3분의 1 지금 290몇 톤이면은 거의 300톤이니까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이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비용이 내려갔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단가가 내려간 것이다. 그럼 3분의 1 하는 자료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수면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보다도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뭐 별도로 말씀하시다 하는 부분인데 이걸 전체를 이제 매립을 하는데 우리가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서
잔존하는 그 생산 수율이 네. 약 22.2%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남는 부분인데 그 남는 부분이 연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2몇 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서면 답변 제목이 정확하게 전처리 폐기물 및 소각재 발생 및 처리 계획 예,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거기는 보면 33%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소각제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우선 여기서 잔재물이 거기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비닐 같은 부분도 따로 분리해내거든요. RDF에서 분리해내면은 그건 예, 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일단은 제가 그 의문점을 예. 전달을 드렸으니까 예, 예.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제가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도 예. 이 부분은 전체 시설 용량이라든가 예. 또는 발열량이라든가 예, 어떤 RDF 생산 예. 하는 어떤 그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좀 뭔가가 이거 우리 시설 규모를 예. 다시 전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예. 지금 당장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운영이 문제고 포스코도 마찬가지 뭐 포스코도 운영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15년 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예.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저는 빠른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 규모를 다시 한번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 건조라는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선별도 그렇고 발열량도 그렇고 예. 발열량이 결국 경제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건조라는 공정을 필요하면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예. 예, 꼭 추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협의를 좀 이건 뭐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를 할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시와 포스코 최고 책임자 예. 그 간에 어떤 정말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해서 예, 이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